안녕하세요. 이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떠세요? 행복하시죠? 즐거우시죠? 음, 우리가 행복, 기쁨, 감사, 그런 좋은 선한 것들에 집중하면 우리 마음은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새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어, 저는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책 속에 있는 교훈들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 삶에 적용시키기 원해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어, 그 중에 가장 마음이 가는 부분은 정말 제 모든 환경과 제 모든 생각과 제 모든 꿈들과 제 모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제 마음을 바꾸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기적의 일들을 실행에 옮기면서 2018년도 생활하려고 실천하면서 생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함께 책 읽으시고 또 책 속에서 주는 교훈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나누면서 삶 속에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 그리고 진정한 꿈, 진정한 성공, 그런 것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운 기적 같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리치뷰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요. 이제 새해가 들어서 많이 이제 일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실 텐데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인드로 자기 각자 맡은 일에 임하고 계신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만약에 어떤 계획이나 구체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생각 그런 것을 아직 정하지 못하셨고 그런 걸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오늘 함께 읽어드리는 이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에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정보들을 함께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실 좀 단순한 의도로 이 책을 골랐어요. 그냥 구글이 그렇게 너무 대단한 기업인데 거기는 어떻게 일을 할까? 그리고 제가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구글의 그 화려한 모습 또 그런 것들 뒤에 과연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성공을 저렇게 이루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 책을 딱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꺼냈거든요. 책 표지도 저희가 그 구글에서 이렇게 그 볼 수 있듯이 너무 심플하게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영상에 올린 것처럼 너무 심플하게 그냥 딱 구글 그것만 나와 있어요. 저희가 그 구글을 이렇게 들어가면 뭐 아무것도 없죠. 정말 그 네모 창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너무 심플하게 시작해서 그 네모창 안에 내가 원하는 걸 넣기만 하면 정말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얻을 수 있잖아요. 구글이 어떻게 이런 심플한 것에서 무한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했는지 저랑 한번 이 책 같이 읽으시면서 그들의 아이디어,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구글이 어떻게 일하는가가 궁금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주부나 학생들은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 거가 과연 내 삶에 무슨 적용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구글이 일하는 방법을 우리가 우리 삶에 이렇게 가져와서 적용시킬 수 있다면 우리도 그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좀 읽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있고 제가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이 있어서 읽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알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확고했거든요.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나누는 게 굉장히 새해를 시작하는 이 2018년 1월에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릭 슈미트하고 조나선 로젠버그 이 두 분이 함께 이 책을 쓰셨는데 정말 본인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경험, 체험 이런 게 너무 많이 녹아있고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7가지 챕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문화, 전략, 재능, 결정, 소통, 혁신, 결론.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자세하게 작은 챕터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제가 오늘은 문화라는 큰 챕터 중에서 붐비는 사무실이라는 부분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좀 이게 제가 전문 용어가 좀 읽기가 힘들어서 제 발음이 좀 꼬이고 좀 웃기게 들릴 수 있으실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그럴 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플렉스를 처음 찾아온 방문객이라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눈부신 편의시설에 눈이 휘둥그레질 것이다. 배구장, 볼링장, 인공 암벽 코스, 개인 트레이너가 딸린 체육관, 풀장, 각 건물 사이를 오갈 수 있는 다채로운 색깔의 자전거, 고급 요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 온갖 먹거리와 음료, 최고급 에스프레소 기계가 갖추어진 수많은 휴게실. 이런 시설은 보통 방문객에게 구글은 사치가 흘러넘친다는 인상을 주고 사치가 구글 문화의 일부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기도 한다. 제가 이제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글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너무 와 저게 회사인가 아니면은 무슨 놀이공원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고 되게 막 멋있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도 거기에 본인들의 굉장한 신념과 본인들의 그런 의지가 그런 모든 것들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사무실에 있는가? 동료들이 가까이에 있는가? 사방으로 팔을 뻗어보라. 그리고 흔들어보라. 누군가 부딪히는가?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전화로 조용히 대화를 할 때 동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관리자인가? 그렇다면 문을 닫고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아마 그럴 것이다.
사실상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편의시설은 특히 공간 사용과 정숙에 중점을 두어 이를 극대화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위가 높을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공간과 정숙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신입사원들은 칸막이가 되어 있는 좁은 공간에 밀어넣는 반면에 CEO는 큼직한 사무실을 이용하며 문 밖에는 사무실 전속 비서가 근무하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구성원과 장벽을 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런 형태의 그 업무 환경에서 일들을 많이 하시죠. 특히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칸칸칸칸이 나뉘어진 그런 곳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건물의 가장 높은 뷰가 가장 좋은 곳에 그 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드라마에서만 봐도 회장님들 방은 항상 가장 넓고 비서가 이렇게 앞에서 안내를 해주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무실은 지위에 따른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와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전문성과 창의력을 가진 직원은 상호작용이 원활한 환경에서 자라나기 마련이다. 이들이 자주 부딪히도록 한 곳에 채워넣을 때 발생하는 혼합의 효과는 연소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원칙은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도록 왕래가 빈번하고 붐비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이 팔을 내밀어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릴 수 있다면 상호 소통과 아이디어의 교류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개인적인 칸막이 방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사무실 배치는 지속적으로 정숙을 유지하도록 쉽게 설계되어 있다. 각 집단 사이에 상호직 작용을 원활하게 하려면 따로 계획하거나 아니면 우연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야말로 후진적인 문화다. 떠들썩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가운데 붐비는 사무실에서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상태가 정상이 되어야 한다. 또 직원들이 다른 집단의 방해를 받을 때면 언제나 조용한 곳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럴 땐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구글이 카페나 간이 주방시설, 소회의실, 테라스 같은 5개 공간, 낮잠을 잘 수 있는 랩팟 등 각종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면 동료들에 둘러싸여야 한다. 조노선이 익사이트 애톰에서 근무할 때 회사의 시설 지원팀은 제2의 건물을 임대해 고객 지원센터로 사용했다. 그런데 전 직원이 그 새 공간으로 옮겨갈 때가 되자 경영진은 지원 인력을 몇 달 동안 원래 모퉁이 사무실에서 북적이게 했다. 대신 새 건물은 점심시간에 축구 경기를 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그 모퉁이 사무실은 코너킥 장소가 되었다. 축구 경기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사람들을 한적한 공간에 들어가게 했으면 서로 격리되었을 테지만 사무실 공간을 사람들로 붐비게 했기 때문에 또 편의시설에 대한 부러움을 없애는 부수 효과를 낳았다. 개인 전용 사무실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자 그에 대한 불만도 사라진 것이다. 멋지지 않나요? 자기들이 새로 근무하게 될 새 공간이 준비되었지만 일부러 가지 않았다는 거죠. 같은 사무실에서 조그만 그 사무실에서 계속 붐비고 서로 어울리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회장님은 위에 계시고 직원들은 칸칸이 나눠져 있는 아래층부터 시작하는 그 건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붐비게 한 이렇게 사무실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때 가질 수 있는 부러움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갖지도 않게 됐고 그런 것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구글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구글을 따라서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단 일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저같이 주부거나 학생이거나 그런 분들도 자기의 일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분위기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발상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구글은 이렇게 서로 붐비면서 일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별로 개의치를 않는데요. 그래서 막 자기 사무실에 뭐 서류를 엄청 쌓아놓고 또 자기가 있는 곳에 자기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어도 그걸 결코 그렇게 뭐 깨끗이 치우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그들만의 주관? 그런 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저분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지만 자기 표현과 혁신의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보통 좋은 신호로 보면 된다. 많은 기업에서 보듯 이런 성향을 억누르는 것은 놀랄 정도로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여러분의 사무실이 엉망진창이더라도 그대로 놔둬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대신 사무실이 붐비고 지저분할 때는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경우 구글은 컴퓨터 기업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창의력을 가진 직원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 처리 능력을 극대화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기술진에게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데이터 센서와 구글 전체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접근할 권한을 주고 있다. 이것은 전문성과 창의력이 넘쳐나는 직원들 사이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부러움을 없애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들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는 아주 관대할 필요가 있다. 대신 화려한 가구나 커다란 사무실처럼 중요하지 않은 설비에는 인색하게 굴되 그들에게 중요한 자료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업무에 몰입하는 태도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다면 이에 대한 투자는 낭비라고 볼 수 없다. 우리가 사무실에 투자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집에서가 아니라 바로 회사의 자기 자리에서 일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 진화된 문화로 보일지 몰라도 회사 전체에 활력을 앗아가 버리는 문제를 일으킨다. 수십억 달러의 사업으로 확대된 구글 애드센스. 이 제품은 어느 날 사무실에서 다른 팀과 당구를 치던 엔지니어 몇 명이 발명한 것이다. 여러분의 동료나 룸메이트 중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이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두 사람 중 한 명이 집에서 일하며 커피 한잔하는 사이에 10억 달러짜리 사업을 일으킬 가능성은 아주 낮은 법이다. 집안에 당구재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사무실은 붐벼야 하며 대신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이게 구글의 아이디어였고
그리고 이게 구글의 마인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해준 것처럼 그 기술진들한테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데이터 센스와 구글 전체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접근할 권한을 준대요. 우리는 보통 그 회사나 어떤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중요한 소스들은 높으신 분들, 네, 그분들만 알고 계시죠. 막 금고에 넣어놓고 그렇잖아요. 아무나에게 접근 권한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구글은 그 기술진들한테는 언제든 접근할 수 있고 그 방대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핵심을 알아야지 그 핵심을 더 발전시키고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이렇게 좀 오픈하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게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고 뭐 나만이 가진 특별한 거면은 남들한테는 잘 안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를 구글이 알려주는 거죠. 그걸 공유함으로써 더 발전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걸 공유하고 알림으로써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고 더 발전된 그 무엇인가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오픈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어떤 즐거움 또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삶에 직접 적용해 보시는 구글처럼 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처럼 재미있게 오늘 한번 일터에서 일해 보세요. 새로운 아이디어 한번 내보시고요. 가지고 있던 생각들 한번 깨보시고요. 그리고 오픈하지 못했던 것 한번 오픈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오늘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 읽는 거 함께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 이 진심 어린 마음이 잘 여러분께 전달되어서 저와 여러분 삶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